화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단식과 삭발,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매일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조기 파면이라 적힌 흰 천을 두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머리를 삭발합니다. 광주 북구울의 전진수 의원과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의 김문수 의원, 비례대표인 박홍배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선 겁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 이어 지역의 의원들도 장애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지역 10명의 시구의원들은 헌재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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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을 일으키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대통령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통해서 꼭 파면 인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광주 전남 단체장들도 대통령 퇴진 촉구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동참했고 문희 북구청장은 북구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일 저녁 촛불 집회와 함께 밤샘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낮에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광장에 선다. 내란 수계가 파면되고 그 졸개들마저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탄핵 촉구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의 정치권에서도 의회 결의문 채택부터 1인 시위까지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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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검찰, 재구속이 적힌 손피켓 물결이 전남 도의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내란 숙의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의 통과 후 진행한 퍼포먼스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방조한 내란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원외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혁신회의 전남지부 회원들도 릴레이 탄핵 촉구 집회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즉각 파면을 넘어 윤석열의 시녀로 전락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뇌부의 잦은 사퇴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 그리고 검찰의 즉각 항고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윤석열의 하수임을 자임한 것이고 이는 지난 계엄 사태 100일간의 엄청난 국가 혼란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파면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도청 앞 출근길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건 이후 내란성 불면의 밤이 일상이 돼버렸다는 시민들. 경제는 나빠지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법에 어긋난 석방을 했잖아요. 참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내면서 늘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하중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정말 그 시민으로서 법의 정의가 이게 무너지는 거고 이게 전 국민이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뉴스를 매번 보던 사람인데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도 윤석열 파면 촉구를 위한 국회 상경 투쟁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후진하던 쓰레기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인도의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 설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사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임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주는 경계석에 여러 개의 말뚝이 듬성듬성 세워져 있습니다. 녹슨 채 내동댕이 쳐진 말뚝도 보입니다. 이 차단봉은 차량이 인도로 진입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일종의 말뚝입니다. 차량 출입금지 펜스는 치워져 있고 이미 차단봉은 제거돼 있어 원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보도블록만 깨진 게 아니라 이 하단 인도까지도 다 덮쳐버려요. 그러고 막판에 나가버려요. 오후가 되자 택배 차량이 한두 대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응급 상황 시 소방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해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아예 틈을 열어두고 택배 차량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겁니다. 택배차가 많이 오죠. 날마다 택배차가 하루 종일 와.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단지 안엔 어린이집이, 바로 인근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인도로 차량이 드나들다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지 노심초사입니다. 뭐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 있고 애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죠. 아파트를 지은 LH와 관리사무소는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다 취재가 시작되자 말뚝을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되면 해주고 뭐 아니면 탁 거절. 쪽 부목부에 대한 하자는 특히 더 더딘 것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5톤 트럭이 인도로 올라오도록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연석을 치우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에 말뚝이 세워지면서 인도 쪽은 차량 진입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관리 지침엔 말뚝은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이다 보니 안전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안전에 사각지대인 것은 사실 맞아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할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곳에는 볼라드라든가 이런 어떤 안전시설물을 통해서 그런 안전조치가 강제돼야. 지난 2020년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700여 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단지 내 안전수칙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 농공단지 부지 논란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기간을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칫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미 지원시설로 용도가 바뀐 부지를 원래의 산업시설 용지로 다시 되돌려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박 씨. 구청장까지 나서 용도 변경 취소 여부를 살폈지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투자하기 싫어서 또는 다른 이유가 발생하면 투자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살펴봐야 되니까. 광산구는 결국 용도 변경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에게 9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도 징수하고 당초 개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복병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업 가능 기간을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해당 부지의 개발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고시한 광산구. 그런데 1년 만인 지난해 4월 이 개발 기간을 2025년까지로 변경해 수정 고시했습니다. 행정상 단순 오기, 실수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지만 좀 중요한 사항이고 또 바로 정정고시를 통해서 효력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의해서. 광주시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산구에 해당 부지 용도 변경 취소 요청을 받은 광주시는
사업 기간을 2025년 말로 변경한 고시는 2022년 광주시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사업 기간과 다르다며 이 사안을 광산구에 돌려보냈습니다. 심의 당시에는 2023년까지를 해당 부지 사업 기간으로 삼았던 만큼 이미 사업 가능 기간이 끝이 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변경 고시까지 아무 우리하고 아무 협의 절차도 일체 없이 25년으로 해와서 당시 이제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르니까 반려만 하는 사람. 해당 부지의 사업 가능 기간을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척시키려면 광주시로부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만약 광주시가 가타부타 결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부터 고흥군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데요. 주민들은 환영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무리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을회관에 335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흰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고흥사랑 상품권 한 사람당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주민 6만 500여 명을 대상으로 182억 원가량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아요. 좋고 달달이 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좀 사용해야죠. 이걸로 비료도 사고 우리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0곳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자체들은 직원 복지 예산 등 행정 경비 절감과 신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가뜩이나 올해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도 줄어 무리한 재정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썼을 돈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한 효과밖에 없다는 거야. 5년 전에 재난지원금은 80%는 소비 증진 효과가 없고 20%는 있는데 전남 전체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는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자치단체 재정은 더 나빠질 수 있어 지자체 예산 규모에 맞게 민생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5.18) 공법세계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이들 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에 대해 보훈부가 발표 경위를 묻고 공문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은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25개 단체가 연합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보훈부라며 재정 지원을 이유로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광주 주요 대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 파고를 막아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평가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정례 차담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높은 5조 원으로 기아차는 3년 연속 50만 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자기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역시 매출 규모를 적극 늘리는 등 무역 전쟁 상황에서도 혁신을 거듭하며 지역 핵심 일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요 기업과 광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16강 진출을 기념해 우승 트로피가 광주에 소개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 등 광주를 상징하는 5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ACLE 트로피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진출한 각 구단의 연고지를 순회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를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광주FC가 일본 비쉘 고베와 16강전 2차전을 치르는 내일은 팬들을 위해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오광록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공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